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지역과 나라를 위해 뛸 일꾼을 뽑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섰는지 한 번쯤 살펴보셨을까요? 대구문화방송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와 연설회를 마련했습니다. 모쪼록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달서구 을 선거구 후보를 초청해서 60분 동안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토론은 유튜브와 네이버 TV의 대구 MBC 뉴스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달서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달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구문화방송이 중계방송합니다. 달서구 을 선거구에는 2명의 후보가 등록했는데요. 미리 추첨한 결과에 따라 후보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김성태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재욱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윤재욱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달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결정한 데 따라서 기조 연설에 이어 공약 발표 후 공약에 대한 상호토론, 사회자 공통질문과 후보자 주도권 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마무리 10초 전에는 예고음이 울리고요. 주어진 시간이 모두 끝나면 종료음이 울립니다. 이후에도 발언이 이어지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제한 시간을 잘 지켜서 이 토론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성 비방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조 연설부터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김성태 후보부터 기조 연설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지역 기호 1번 김성태입니다. 저는 그동안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과 선택으로 대구에서 민주당 최초로 달서구 의원, 대구시의원 1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역량을 키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를 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정부는 경제, 외교, 민생 등의 실정으로 시민들은 어려움에 크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정 운영이 잘못한다고 판단되신다면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의 매를 들듯이 심판하여 주십시오. 대구가 역동적인 정치 환경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 김성태를 선택해 주신다면 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윤재욱 후보 기조 연설해 주시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달서구 구민 여러분, 4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문제 해결 중심의 생산적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대구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더 큰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4년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상하로 입지화 사업, 또 유천IC 하행성 램프 추가 설치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공약 이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맡아 대구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겠다는 약속도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성원해 주셨고 일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뤄낸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갈등과 정오로 점철된 우리 정치 문화를 바꾸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더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두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윤재욱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하시죠. 먼저 유천동의 월배 차량 기지로 인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크게 애로사항을 많이 지금 지역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월배 차량 기지 이전 사업을 다음 임기 중에 이전 사업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주거와 복지, 문화가 어울리는 최상의 주민 힐링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노력 끝에 사업을 확정한 지역의 수건사업인 상하로 입체화 사업, 그리고 유천IC 하행성 램프 추가 설치 사업은 임기 내에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배권 신도시 도로망도 조기에 확충하겠습니다. 교육 환경을 개선해서 달서구를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고 월배노인 종합복지관도 임기 내에 개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성태 후보 공약 발표입니다. 예, 대구의 가장 큰 현안은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대구는 GRDP 30여 년간 전국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저는 기업 유치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칭 대구 기업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금까지 대구의 안이한 경제 정책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고 미래의 먹거리인 2차전지 클러스터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권의 불공정한 행사를 막고 시민들을 민주적 통제를 이룰 수 있도록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교육감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것처럼 대구 검사장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이 공약에 대해 상대 후보가 30초 안에 질문을 하시고요. 이 공약을 발표한 후보가 1분 동안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처음 질문하신 후보가 공약에 대한 보충 질문을 또 30초 동안 하시고요. 보충 답변은 1분 동안 하시면 됩니다. 먼저 김성태 후보가 이 30초 안에 질문을 해주십시오. 예, 윤재욱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저희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신을성의 주거 밀집 지역으로 인해 교통난이 또 가중되고 있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지창에서 월곡로 남대구 IC 구간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그동안 어떤 마음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재욱 후보 답변인데요. 이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월배 차량기지에서 월곡로 간 도로 개설 사업은 사업비가 3천억 정도 들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사실 대구 시비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로 그동안 많이 지연되다가 2020년 7월경에 이제 사업이 보류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에서는 1,000억 정도로 예산을 좀 수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시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시 재정상 1,000억 이상 들은 사업을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다음 임기 중에 국토교통위를 가수라도 이 혼잡도로로 지정해서 국비도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규모도 조정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네, 김성태 후보 이 보충 질문 30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기지창에서 이 도로 개설은 과거의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서 실효되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 관계로. 그러나 우리 월배 지역은 그 기지창 도로의 남대구 IC 도로 구간만 개설이 된다면은 우리 도로 사정이 아주 좋아지고 지금 정체된 그런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윤재호 후보가 1분 안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김성태 후보께서는 뭐 시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시의 재정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도로 개설 사업은 지역 내 도로는 특히 이제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시 예산을 조금 확보하고 나면은 그 땅을 매입하는 부지 매입비가 예산 확보 속도보다 훨씬 빨리 상승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올배 차량 기지에서 올공로 간 도로뿐만 아니라 신월성 지역의 그 연결 도로들이 지금 9개 사업 중에 지금 5개 사업이 지금 아직도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은 제가 대구시에 기체를 해서라도 이거 먼저 하고 나중에 갚아나가는 방식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하고 협조해서 시비가 제대로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고 월곡로에서 올배 차량 기지까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김 후보하고 같이 챙겨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성태 후보 공약에 대해서 이제 윤재호 후보가 질문을 하실 텐데요. 30초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김성태 후보님께서 공약하신 사업 중에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 민간 그 산후조리원이 9개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공공유치원 도입할 때 사립유치원하고 갈등이 있었듯이 공공산후조리원을 도입하면 민간 산후조리원하고 갈등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산후조리원은 이 시대의 저출생과 관련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구에는 아직까지 전무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정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구에 또 특히 우리 달서구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꼭 개설해서 우리 지역의 이 저출생으로 인한 대구 소멸의 위기에서 조금이나마 이 아이 낳고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공공산후조리원이 건설될 수 있도록 새 정부와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의 협조를 통해서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재호 후보는 이제 30초 보충 질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취지는 이해를 하고 또 당의 공약이라고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사실은 이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군 단위라든지 시골 지역에 산후조리를 못 받는 그런 그 산모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우리 대구같이 민간 산후조리원이 있는 데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차라리 네, 사업비를 네,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예, 네, 이제 예. 김성태 후보 1분 답변 듣겠습니다. 네, 우리 대구에 시의료원을 하나 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공산후조리원도 시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그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마 정부에서 또 우리 정당 간에 의지만 있다면은 충분히 대구에서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한 그런 공공기관이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산모들이 아이 낳고 조리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정신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우리 대구 지역에 꼭 설립하는데 우리 윤재호 후보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이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주어진 시간 동안 토론을 자유롭게 이끌어 가시면 되는데요. 시간은 각 후보에게 6분씩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을 질문을 하시고요. 이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자유롭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방적인 홍보 말고 이 상대 후보와의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욱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6분입니다. 시작을 해 주십시오. 김성태 후보님, 지금 뭐 선거가 시작됐습니다만은 민주당의 이제 공천 과정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물이 야기된 후보들도 많이 있고 또 재산 축적 과정도 문제 있는 후보들이 많이 지금 언론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언론을 비롯한 많은 우리 정치권에서 이 당 대표가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비명 행사 공천을 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어느 선거 때보다도 더 혁신적이고 공정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 공천 시스템이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약 1000점 만점으로 해서 사실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래서 어정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다면평가나 정성평가 과정은 사실 한 270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국회 어정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원들의 어정활동 능력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의한 공천 과정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270점 정도는 사실상 의원들의 다면 평가에서 의원들 상호간에도 평가를 하지만 의원들의 심지어 비서관까지 당직자까지도 사실 평가를 하는 아주 세심한 그런 평가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당 대표가 개입이 됐다고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언론에서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되는 일이고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 민생지원금 25만 원을 선거를 앞두고 주자는 그런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 공약 제시의 근거로 이제 물가가 너무 높고 또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물가가 높은데 돈을 풀면은 또 물가가 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리고 선거 앞두고 매표행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우리 중앙당에서 계획하고 있는 25만 원, 1인당 25만 원, 한 가정 1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이 부분은 예산이 한 14, 5조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가 활성화되고 어떤 시민들의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해왔던 거에 비교하면은 그렇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들이 또 뭐 이해하는 면이 있었지만, 선거 직전에 돈을 풀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앞으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성태 후보님 혹시 서해 수호 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서해 수호의 날이 언제인지 알고 서해 수호 날이요? 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3월 넷째 주 금요일이고 천안함 폭침일이 이제 3월 26일인데 네. 민주당에서 이제 천안함이라든지 우리 해군 장기병들이 교전 중에 사망한 일과 관련해서 이게 좀 사실은 음모론을 제기하고 또 국민들하고 또 이 순직한 유가족
순직한 장병들의 유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그 발언들을 한 분이 이번에 소위 말해서 망언 오적이라 해서 그 유가족들이 비난 성명도 발표하고 사과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발언을 했는 당사자들이 뭐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은 사과를 하는 걸로 제가 또 들었고 뭐 그 가정이 사실과의 관계에서 조금 좀 벗어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그런 언행은 상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쎄쎄 발언을 해가지고 대중 굴종 외교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전직 외교관들도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대외 관계가 결국은 앞으로 이제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성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김성태 후보가 6분 동안 주도권 토론을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네, 국회에서 법률안에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상의 예외적 권한이고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중에 많아도 2회 정도에 거쳤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지금 현재 임기가 2년도 채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9분의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이는 우리 헌법상의 예외적 권한을 명백히 남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입법기관이 무력화되었고 소통의 부재와 정치 실종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 대해서 당정간에 우리 윤재욱 후보님이 최고 책임자로서 또 대통령에게 어떠한 또 지원을 또 드렸는지 또 궁금하고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책임이 크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님 그 말씀대로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극히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 그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 민생이나 국익과 상관없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원내대표로 일하고 있는 동안 9번이나 이제 민주당이 입법 폭출을 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 8번을 재표결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고 어쨌든 앞으로 국회가 서로 균형을 맞춰서 서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입법을 한다면은 이 제2요구권 행사는 줄어들 것이고 그런 그 정쟁이 이제 국회에서 좀 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거부권 행사는 사실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 소통을 하지 않으니까 아마 이런 일들이 점점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양당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소통하는 그런 정치를 하기를 그런 간절히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중에는 원래 그 하나인 우리 김건희 그 특검법이 또 하나인데 그때 이제 후보자님은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특검법 대상이 그 영부인 이스라가 아니라 그 대상이 전직 대통령 부인 누구라도 법안 내용이 동의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생각이 또 바뀌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특검
소위 말해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검찰이 오랫동안 많은 검사를 투입해서 뭐 탈탈 털다시피 한 수사입니다. 그것을 다시 이 특검을 추진해서 정치적인 이제 공세 또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특검을 추진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 대통령의 영부인이 아니라 뭐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한 특검이라 하더라도 수사가 충분히 진행이 됐고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면은 특검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회가 이제 22대 때는 서로 상생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국회를 통해서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의 그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 가족 중에 이 법 앞에는 가족이라도 평등했습니다. 가족들에게 그 사법 책임을 또 물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좀 악화되었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사회에서 시민들이 말씀하시고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공정하지 못한 그런 이 사법부의 판단 그리고 이 힘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런 아마 위치에 있어 그런 사실관계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아마 그게 바로 권력 앞에서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민들이 느끼기에 공정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부의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후보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고요. 1분 동안 답변을 듣는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월배 차량기지는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이 월배 지역 개발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주민 수건 사업으로 떠올랐지만 여러 차례 용역에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월배 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김성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1호선 월배 차량 기지는 20년이 경과해서 시설이 아주 노후화되었습니다. 특히 그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해서 조속히 이정할 사안이고 제가 대구시연 재직 시에 동구 안심 차량 기지로의 이전에 가결을 시켰습니다. 동구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그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다행히 최근에 국가산업단지 옆에 달성군 옥포 일원으로 통합 이전을 제시를 하였는데요. 그 달성군에서 임대형 민자사업 BTL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성군의 이래 제시한 이전 방안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일자리 유지와 국가 산단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윤재욱 후보 답변입니다. 올배 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사실 동구의 안심기지로 이전하는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가 그 시정의 우선순위가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지금 무산되다시피 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달서을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이 올배 차량 이전 반드시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달성군에서 지하철을 좀 연장하고 옥포 쪽에 이 차량 기지를 동구에 있는 안심기지까지 합쳐서 방금 김성태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BTL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시와 협의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TL 사업을 하든 기부대 양립 방식으로 하든 제가
다음 임기에 적극적으로 챙겨서 올배 차량기지 사업을 올배 차량기지 이전 계획을 완성하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은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대구 취수원 이전은 해묵은 지역 현안입니다. 대구시는 취수원을 낙동강에서 안동댐 물로 대체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동 시민 사이에는 물 부족 우려 여론이 있고요. 지역 환경단체는 안동댐 퇴적물에 중금속이 있다는 이유로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어디가 바람직하고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먼저 윤재욱 후보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쯤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미 해평취수원으로 이전을 시도했을 때도 관련되는 그 지방자치단체 또 부처 간의 이견이 있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치적으로 좀 더 위상이 커지고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 물 관련 우리 식수 관련 사업은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SOC 어떤 도로 닦고 다리 놓는 것보다도 먹는 물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큰 SOC 사업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정부에서 정말 집중 투자를 해서 정말 맑은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게 해줄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성태 후보 차례입니다. 예, 낙동강 물 문제는 30년 동안 아직도 풀지 못하는 해묵은 숙제입니다. 낙동강 패널 사고 이후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다가 해평취수장으로 다변화 방안이 환경부의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사실상 또 백지화되었고 안동댐 물로 시에서는 대체하는 안이 이제 대시되고 있는데 퇴적물에 중금속이 있다는 이유로 진행이 아직도 또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중금속 오염도 전수조사조차 한번 한 적 없고 앞으로 이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무해하다면은 안동댐으로의 취수원 이전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또 마련됐습니다. 이 조금 전 주도권 토론처럼 이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주어진 시간 동안 토론을 자유롭게 이끌어 가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도 6분씩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을 질문하고 답변을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김성태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지금 정부의 또 지방의 가장 큰 하도 중인 하나가 후보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소멸 현상이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지역에서 또한 정치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재욱 후보님은 지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 메가시티 주장에 이제 찬성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또 역행할 뿐 아니라 우리 대구 이익과도 상충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아직도 서울 메가시티 주장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생각이 바뀌었었는지 후보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서울 메가시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을 키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김포를 비롯한 서울 인근에 계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행정구역이 나누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교통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의 입장에서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이지 이거는 지역 균형 발전 문제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뭐 대구시의 이익하고는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과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실 현실하고 안 맞는 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경기 북도 문제도 그렇고 서울 편입 문제도 그렇고 어떤 문제든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김포 편입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뭐 후보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다른 게 김포가 수도권에 서울 편입이 되고 하면은 결국은 인프라가 또 구축이 되고 또 그런 시설들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활 반경이 또 넓어지고 또 개발이 되고 또 발전하다 보면은 결국은 수도권으로 팽창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수도권이 팽창된다는 것은 지방이 결국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발전에 제외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균형 발전 또 지역 소멸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인 대책을 세워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울 인근에 그 인접해 있는 도시들의 경우에는 생활권과 또 행정 구역이 달라서 상당히 지역내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그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그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역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스웨덴의 그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민주주의 지수가 그 윤석열 정부에 들어오고 채 2년도 안 됐는데 2년 전에 세계 17위에서 지금 30계단이 하락한 47위라는 그런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제 상위국에서 퇴보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여기서 이 국정의 한 축을 또 담당하고 계시니까 원내대표로서의 그 책임이 또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후보님의 이 민주주의 퇴보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퇴보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민주주의 그 지수가 낮아졌는지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아마 제 그 판단으로는 스웨덴의 연구소가 그런 분석을 했다면은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그 대립하고 있는 정치 환경이나 문화, 또 팬덤 정치의 폐해, 또 가짜뉴스의 폐해, 뭐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은 여야가 같이 이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을 분석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말 이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일방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정치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주의 그 퇴보와 함께 또 우리 80년대 신군부의 그 탄압에 맞서다가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의 모임에서도 이 언론의 이 권력에 맞서 결탁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40년 전보다 후퇴되었다 그런 내용들이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윤재욱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6분 동안 이 토론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번에 이제 공약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정치개혁 공약이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우리 당은 의원 정수를 줄이겠다. 또 뭐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를 하겠다. 또 우리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있으면 공천하지 않겠다. 또
또 의원들 보수를 중위소득 수준으로 맞추겠다. 여러 가지 불체포 특권을 비롯한 정치개혁 과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특별한 정치개혁 과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이 지금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이번에 또 역시 그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정도의 수준이 되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불구하고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역시 그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쪽으로 선거법을 결정을 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이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그 세력들의 모임을 보면은 사실은 진보당과 관련된 인사들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선동하고 무리를 일으켰던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성태 후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개인적인 소신은 어떤지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실 양당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또 다시 7원에서 4년 전으로 다시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는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 그리고 이중등록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소외되고 있는 지역, 낙후된 그런 지역, 영남과 호남의 정치 환경이 그래도 제대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무한정 노력을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기대를 많이 했었고 대구에서도 민주당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그런 제도인데 거기에서 정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위성정당으로 다시 해결됐는데 그거는 결국은 국민의힘의 또 원내대표로서의 또 그런 역할을 저는 뒤에 들었습니다만 아마 윤재 후보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잘 협조가 됐으면은 이 위성정당 자체가 이번에는 이렇게 다시 출연되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이제 후보님 말씀대로 사실은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도입하면은 사실 우리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이 많은 분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지역 통합이나 화합에도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이 거의 90% 이상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일방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합의가 무산이 됐습니다.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22대 말에 선거법 개정할 때는 더 이상 위성정당의 출연이라는 정말 웃지 못할 이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후보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후보님 말씀하신 거에 반대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을 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김성태 후보님 잘못 알고 계시고요. 협상 과정은 이제 제가 가장 협상을 주도적으로 하는 입장이니까 사실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지금 민주당은 의원 정수 축소에는 입장이 어떠신지 또 이 의원들을 세비와 관련해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자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수 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OECD 국가의 그 의원 1인당 국민 수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적당한 그런 의석수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앞으로 국회의원의 그 의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호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는 1990년대부터 월배권과 성서권의 아파트가 대거 들어선 뒤에 교통, 주거 환경 등 생활권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에 반해 옛주택이 밀집한 일부 지역은 낙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달서군의 노후화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먼저 윤재욱 후보에게 1분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 지역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 정주 여건을 개선할 지역이 대표적으로 월성 2동이라든지 상인 3동이 있습니다. 상인 3동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확정을 해서 이게 곧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상인 3동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도 새로 짓고 주변에 공원도 정비하고 주차장도 정비하고 해서 환경이 조금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월성 2동 쪽에서는 제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도 했고 경로당도 새로 지었고 학산복지관도 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성 2동 영구 임대 단지 안에 달서 건강복지관도 건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상인 2동도 도시재생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후된 그 지역에 대한 재생 사업을 열심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그 윤재욱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낙후된 우리 지역이 상인동과 월성동에 이렇게 일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인 2동에는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인 3동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역 주민들이 또 외곽으로 이전하는 문제 등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일단 잘 지역이 이렇게 합리적이고 또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더 그 낙후 지역에 신경을 쓰고 해결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에 맞는 교육혁신 정책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에 대구도 선정이 됐는데요. 대구 특성에 맞는 교육발전특구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고 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김성태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주도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부의 공모사업입니다. 3년간 시범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되는데요. 1차 시범지역 공모에서 지금 수성구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수성구 지역 선정은 명문 학군 밀집을 가속화시키고 또 수성구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을 더욱 부추겨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시킬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달설 지역에도 명문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구 교육발전 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수성구 외의 지역에서부터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윤재욱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이제 기초단체나 또 광역단체에서는
보육과 돌봄 사업을 책임을 지고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또 대학에서는 지역 인재들이 외부로 이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기업과 연계된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발전 특구 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뭐 시범사업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각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그 지금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대구시하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들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토론회 도중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1분 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기조연설과 반대로 윤재욱 후보부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달서 구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과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출범 이후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지속되는 정쟁 유발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 과제와 국가 발전을 위한 국정 과제를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거나 심화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께, 특히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국회를 바로잡아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정치를 복원하고 진정한 협치를 만들어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큰 정치로 더 큰 지역 발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태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달서구을 지역 유권자 여러분, 지금까지 토론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토론을 잘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누가 진정한 지역의 일꾼이며 정권 심판에 합당한 도구인지를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듯이 한결같이 주민 여러분들과 부대끼며 함께한 이 서민 후보 기열봉 김성태를 선택해 주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박수받는 후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심히 또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대구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네이버 TV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부터는 달서구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방송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달서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